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만 하루 24시간을 채우고 오늘 오전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안을 가결한 것도 바로 이곳 정영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소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만 하루를 서서 얘기를 한 거. 박 의원님 혹시 필리버스터 경험 있으시던가요? 해봤죠. 제가 2016년도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 네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와서 9시간 27분을 했었거든요. 9시간. 9시간 27분 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네. 내내 그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힘들고 네.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데요. 24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도 상당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마 이게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위헌성을 주장해 왔고 다른 법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사실 필리버스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게 24시간이면은 이제 의결에 의해서 종결이 되는 그렇죠. 데다가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했던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아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석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원들조차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바람에 네.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논란이나 네. 이걸 한편으로 잠재우고 또 본인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당 안팎에 여러 문제 제기가 따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제에 좀 정리하고 예.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좀 흐트러져 있는 리더십을 예. 본인이 좀 정돈하겠다. 거기에는 일정하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대표가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본인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4시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저로서도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예. 대단한 결기와 각오는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야당 대표가 하는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유례가 없는 일이고 예.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꽉 채웠다는 것은 정말 저는 필리버스터 역사상 앞으로 깨기 힘든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준비와 각오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제 월요일 저걸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지금 우리 당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당무감사 진행 또 김종혁 최고에 대한 뭐 징계 이런 것들 때문에 뒤숭숭한데 그 과정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당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로서의 본인의 어떤 결사적인 희생의 정신들, 결기의 정신들을 보여주기로서는 가장 좋은 저는 모멘텀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뭐 바로 그 전전날 그 일요일이죠. 그 일산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토크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의식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고민이 하나 저기 뭐 나름대로 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러저러한 당내의 복잡한 상황, 당내의 일방통행식인 어떤 징계 강행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대표 리더십을 좀 확고히 잡는 계기 그리고 그 전날에 있었던 일산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쓰러질 각오로 하더라도 24일 다 채워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충분히 했음직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유에 대해서 리더십 부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리더십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뭔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의원님? 저 뭐 위원님?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네. 국민들한테 아무리 최장기간의 필리버스터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좀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당내에서는 아까 오수선하다고 예. 얘기했어요. 리더십 부분에 의해서 장 대표에게 저 도움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반응이 좀 어때요? 저는 그 리더십을 좀 회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달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우리가 변변히 저항할 만한 힘과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참담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데 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로서 24시간을 이렇게 결기를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아, 대표가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뭐 조금 안타까운 동의하기 힘든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예. 이제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내란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이른바 사법부를 겁박하는 입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사실은 폭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독재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내란전담 재판부 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강력하게 저항한 24시간짜리 오롯이 필리버스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의 어떤 노선에 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그럽니까? 화장실 갔다 온 게 뭐 문제입니까?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는 그냥 다 서로 양해하는 겁니다.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토론 중이니까 조용히 하시고 토론 중이니까 아니 지금 들어와 놓고선 뭘 한다고 그래요? 만 하루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도 있었는데 뭐 효과 평론 결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당 내부적으로는 뭐 고무적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장악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평가도 받았는데 거기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의 지지율이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데 예. 그런 효과로까지는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참고 자료로 들고 갔던 책 중에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신의 뜻이고 어제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자유론을 인용한다는 거 일종의 약간 자기 부정이거든요, 철학적으로. 때문에 이게 앞뒤가 맞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하버드대 교수들이 공저한 이 책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처럼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그런 책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내란 전담주 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좀 모순된다. 예.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당 내에서는 본인은 결기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합리적 보수층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확장하겠다는 것과는 모순된 이 모습을 당 예. 내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결기를 가지고 24시간에 이르는 그런 긴 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본인의 리더십을 당 안팎으로 공고히 하고 또 당의 어떤 변화와 확장을 가져가는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데 실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기도 한 내용이 뭐냐면 사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난 8월 사설이면 이것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 동참이 없었으면 탄핵이라든가 이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설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본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이렇게 좀 착종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흐트러진 당내 리더십을 좀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들의 지금 상도 간에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내부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또 징계를 놓고 둘러싼 갈등, 노선에 관한 갈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언짢아 있는데, 이것들 하나로 결속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단 재판부가 얼마나 악법이고, 그다음에 거대 여당의 입법부가 재판의 구성까지 강압하려고 하고 그걸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법부에 대한 침탈,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 왔거나 읽었던 내용 중, 발언했던 내용 중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이 탄핵 찬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인식 갖고 네. 있고, 윤 어게인의 입장으로 해석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저는 절반의 저는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론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독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설명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도 같이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절연을 해야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독주와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하거나 계엄이 정당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장동혁 대표라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회복에는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었으나 노선을 정확히 변화시키지 않는 한 예. 윤 어게인과의 절연,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 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반드시 정리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당내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뭐 토크 콘서트라든가 최근의 언행이나 행보를 보고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냐 아니면 조급해서 저러는 거냐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하던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계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 외통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달리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대화를 통해서 또는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두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가서 당이 파열로 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세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도 저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징계나 당무감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멈추지 않는데 이걸 막을 방법도 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마주보고 달리는 그냥 기관차입니다.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라는 게 결국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만나는 게 필요하지 예, 않겠어요? 예, 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뭐 이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이 또 친한계 분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관련된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명확히 유감 표명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 부당한 부적절한 시기에 이 부당한 입틀막의 이 징계 강행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거죠. 그건 사소한 당원 게시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당무감사 중단에 대한 것들은 타협의 기초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윤 어게인을 분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힘을 합쳐주는 그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해결 방안을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마주보고 다니는 기관차처럼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